자, 이번 시간은 국가 7급의 인사조직론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22년도 거를 이제 강의를 요청하는 분이 계셔서 이걸 하겠습니다. 전체적 난이도를 보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한 두 문제 정도가 좀 어려웠고, 나머지는 행정학을 충분히 했으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정학하고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학 잘하시면 이것도 잘 나왔을 거고, 또 이걸 해오면은 행정학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지역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책의 범위가 이제 새 조직론이라든지 이런 책까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뭐 7급이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학 교재 기반으로 내기 때문에 관련 대학 교재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하겠습니다. 공직구조죠. 뭐 쉬운 문제, 폐쇄형은 계급제, 제일 밑으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순환보직을 통해서 올라가니까 일반 행정가 맞았죠. 자, 어떤 자리가 비었을 때 폐쇄형은 내부에서 올라가죠. 근데 개방형은 밖에서 들어오잖아. 밖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내부 승진 기회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폐쇄형은요, 그 사람을 키우는 거야, 키우는 거. 평생 어떻게 할 것인가 키우는가 키울 거니까 경력 발전을 위한 교육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반면에 개방형은 안 그래요. 아예 그 일을 잘할 전문가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치? 이러다 보니까 폐쇄형은 일반 행정가고 주로 교양 과목 시험의 중심으로 뽑아가지고 경력 발전을 통해서 키워가는 거고요. 반면에 개방형은 주로 전문 과목 중심이고 고1을 잘할 전문가가 들어오는 겁니다. 또는 역관지람 정치가가 들어오겠지만요. 그래서 뭐가 틀렸냐면 내부 승진 기회가 많은 건 맞아요. 근데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합니다. 평생 쓸 거니까요. 개방형은 보다시피 계급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어느 직이나 신규 채용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에도 개방형 직위가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의 20%, 과장급 직위의 20%가 개방형으로 있고요. 지방에도 있습니다. 지방에도 광역은 1호급의 10%, 기초는 2호급의 10% 이런 것들. 자, 직무급이죠. 직무급 나왔을 때는 누가 떠올라야 돼? 직위분류제입니다. 이거 말고도 직능급, 그 다음에 근속급, 뭐 이런 것도 있을 거니까 봐보시고요. 얘는 업무 난이도예요. 언니 일의 난이도에 따라 보수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직무급은 직무 분석이 아니라 평가, 급에 의해 나와요. 그래서 직무 중요도나 난이도에 따라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직무급 주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직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상대평가하는 직무평가가 선행돼야 됩니다. 또 일한 만큼 일한 만 이게 그 일만큼 돈을 주겠다는 거죠. 동일 직무, 동일 보수. 그래서 보수의 공정성이 높아가지고요. 왜 일에 따라 돈이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사기는 되게 계급제가 높은데 이 보수 사기만큼은 일한 만큼 돈을 주니까 분류제가 더 높다고 그래요. 됐지?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 난이도에 따라 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들어가는 성과급이죠. 능률급, 성과급 이게 들어가는 거지 변동급도 아니고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조정이죠. 부서 간 조정이니까 수평 조정이겠네요. 자, 그럼 부서 간 갈등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왜 갈등이 나올까? 업무가 명확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업무를 놓고 갈등이 나올 수 있잖아. 물론 업무가 명확하면 또 할거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업무가 모호해서 갈등이 나온다면 이렇게 책임의 명확화를 통해서 조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직이론은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원칙은 이렇지만 이제 원칙은 이렇지만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명확하게 기능을 가르다 보니까 할거지가 나온다. 그래서 갈등이 나온다. 맞는 말이에요. 반면 업무가 모호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해가지고 갈등을 조정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또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이 하나의 조정 수단이 될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수평 갈등이 있을 때는 회의라든지 위원회도 역시 조정 수단이 됩니다. 그지? 또 A 부서 이거 리을 때문에 그랬을 텐데 이 계층제는 수직 아닙니까? 그건 맞는데 A 부서와 B 부서가 싸워요. 부서 간 싸우고 있죠. 그럼 위에 있는 상급 기관이 조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계층제도 얼마든지 부서 간 나왔을 때 그 상위 계층이 의해서 밑에 하위 계층들을 조정할 수 있겠죠.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괜히 오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부서간이니까 수평이니까 뭐 계층은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막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책임운영 기관 이것도 쉬운 문제였죠. 영국 개혁이었고 김대중 정부 때 들어온다는 것. 1번 틀렸죠. 결정과 집행을 분리한 다음에
결정은 정부가 담당하고 집행을 띄워내겠다는 거잖아요. 그치? 어쨌든 일원화 전략이 아니라 분리 전략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모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공공관리론 재량 줄 테니까 성과 내놔라. 영국의 개혁이었고 88년도, 99년도에 대중령 때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이 법은 99년도에 시행이 되고요. 요 기관장은 공무원이지만 임기제 공무원이야. 원래는 경력직이에요. 일반 임기제니까 예외적으로 전문 임기제가 들어갈 수 있지만 임기제 공무원이다. 5년 범위 내에서 최소 2년을 줘라. 내부 사람도 들어가도 임기제, 외부 사람이 들어와도 임기제. 이게 일반 개방형과 달라요. 일반 개방형은 내부 사람이 들어갔을 땐 경력직 달고 들어가잖아. 외부 사람만 임기제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든 외부에 들어가든 무조건 임기제로 들어갑니다. 자율성을 준다. 행정은 조직과 인사에 대해서 재정, 재무에 대해서 자율성을 준다. 대신 성과에 대해 책임져라. 이러니까 성과 평가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책임 운영 기관 다시 일반 회계로 운영되는 게 있고 특별 회계로 운영되는 게 있어요. 자체 수입이 50이 넘어가면 특별 회계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부 기업으로 간주돼요. 됐지? 여기까지 봐둬야 되고요. 일원화가 아니라 결정과 집행을 분리한 거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이것도 쉬웠죠? 그래도 내용을 물어봤다. 요 밑에를 또 내용을 물어봤으면 좀 어려웠을 텐데, 제목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좀 쉬웠다는 겁니다. 자, 신뢰성은 아니고, 신뢰성은 시험 그 자체의 문제야. 그지? 요 시험의 요소들이 일관돼 가지고, 어제 보나 내일 보나 항상 점수가 같다는 게 신뢰성이고요. 타당성은 기준과 비교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 시험 성적하고 사람의 능력일 거예요. 이 능력은 근평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결국 시험 성적하고 근무 성적 평가, 사람의 능력과 비교되는 게 기준 타당성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 그러면 이 시험은요, 이 능력과 관련된 요소를 담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얘가 능력이라면 얘는 능력 요소예요. 얘가 근무 성적이라면 얘는 직무 내용이야. 이 직무 내용을 시험이 담고 있어야지 능력자가 들어오겠죠. 근데 이 시험 내용이 추상적이라면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추상적 지표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바꿨고 이런 지표를 얼마나 시험이 잘 측정하는가가 바로 뭐다? 구성 타당성이야. 그래서 이 내용 타당성과 구성 타당성은 이런 기준 타당성의 전제 조건이겠죠. 근데 물어보니까 능력을 본 게 아니라 직무 수행의 중요한 국면을 대표했다. 이건 일이잖아. 일을 대표한 정도. 이건 내용 타당성입니다. 답은 3번이 돼야 돼요. 타당성을 좀 깊이 물어본 문제지만 타당성은 워낙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온다, 능력이 나온다, 어떤 성적, 결과 성적, 업무 성적이 나왔을 때는 기준, 그치? 이건 미래 쪽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능력과 관련된 요소들, 결국 업무 내용일 거야. 업무 내용이 나왔을 때는 내용. 이건 관련 전문가한테 물어볼 거고요. 이게 추상적이라면은 이걸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바꿔야 돼요. 이게 구성이야. 이건 관련 전문가들한테, 업무 전문가들한테 그냥 개략적으로 물어보는 거고, 이건 행태과학 기술자들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수량화시켜야 되니까 행태과학 기술자들한테 세밀하게 물어볼 겁니다. 주로 상위직에 많이 사용되겠죠. 왜? 하위직은 명확하지만 상위로 올라갈수록 추상적이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맞출 수 있었을 걸 생각. 왜? 기출문제 많으니까 이것도. 자, 연금입니다. 적립의 반대말은 부가죠. 부가는 내가 낸 돈을 내가 받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은퇴한 사람이 받아가는 거고, 적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낸 돈을 적금처럼 쌓아가는 겁니다. 쌓아갔다가 나중에 내가 은퇴한 다음에 돌려받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을 공무원이 100만 명인데 낸 돈을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적금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주다 보니까 관리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부가 방식은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낸 것을 그냥 은퇴한 사람이 받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치? 따로 관리할 이유도 없고, 따로 구자를 적립할 이유도 없겠죠. 그치? 어쨌든 적립 방식은 이걸 모아서 기금으로 운영합니다. 기금식이고요. 맞죠? 자, 근데 문제가, 이게 어쨌든 적립 방식은 뭐가 있다? 이미 내가 낸 돈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금이 만들어져 있어. 그 결과 연금 지급의 불안정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내가 낸 돈이 30년 있다가 물가가 달라졌을 거 아니야.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 물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우리나라가 5년마다 물가를 조정해줘요. 해결했습니다.
반면에 부가 방식은 내가 낸 것을 내가 받아가니까 물가 문제는 없어요. 근데 내가 은퇴했을 때, 내가 받아가는 게 선배가 받아갈 거니까 내가 은퇴했을 때 내가 낸 걸 받아가는 게 아니라 내 지금 공무원들이 내는 걸 내가 받아갈 건데 만약에 공무원 수가 몇 명 안 되면 어떡할래요? 인구가 줄어가지고. 그래서 부가 방식은 인구 구조에 영향을 받아요. 물가 영향을 받는 게 적립 방식, 인구 구조에 영향을 받는 게 부가 방식이에요. 그지? 그 다음에 어쨌든 이 1번과 4번은 무슨이야? 개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 전부 다 따로 관리해야 되잖아. 그지? 구자 적립해야지, 기금 공단 만들어야 되지, 운영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개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 부가 방식은 개시 비용이 들 게 없죠. 그냥 내가 낸 걸 가지고 예산처럼 그냥 은퇴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뭐 따로 관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누구다? 적립 방식이다. 대신에 자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연금 지급의 불안정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었죠. 어쨌든 연금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천번 기출 지문은 아닐 겁니다.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롬의 기대 이론이네요. 브롬은 뭐 또 제목 물어봤네. 사례 준 다음에 내용 주고 내용 물어봤다면 기록했지만 그거 아니죠. 수단성 기대가 유인치죠. 일단 기대가 뭐죠? 노력했을 때 성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과가 나온다. 그다음에 성과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보상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노력했을 때 성과가 나온다. 성과를 냈을 때 보상이 온다. 보상에 대한 개인적 매력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사기가 매우 낮대요. 왜 낮나 보니까 인사가 불공정한가 봐요. 자, 왜 불공정한가 보니까 좋은 성과를 냈어. 좋은 성과 내고 나는 자신감이 있나 봐요. 그러면 이건 기대감은 있어. 왜 내가 노력했을 때 성과 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승진도 매우 중요하니까 유의성도 있어요. 근데 성과를 내봤자 승진이 안 되나 봐요. 정실주의가 반영돼 있어가지고. 이건 수단성이 없다는 거잖아. 성과는 나왔는데 성과가 승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잖아. 승진이 마음에 안 든다면은 유의성이 없는 거고. 내가 자신감이 없다면 기대감이 없는 거겠지만 자신감도 있고 승진도 좋아하는데 승진이 성과가 승진으로 연결돼 있지 않잖아. 그럼 수단성이 결여돼 있다는 거죠. 답은 2번이네요. 그래도 문제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사례까지 막 요새 나올 겁니다. 계속. 답은 2번입니다. 자, 에도크라시 이것도 뭐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힘들었던 게 이거야. 보고 라인을 유지한다. 이것 때문에 못 찍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건 답이 없잖아. 일단 설명드립니다. 매트릭스는 이중 체계죠.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 이중 구조니까 명령 통일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번 찍으신 분은 문제가 있죠. 핵심 기능은 내가 합니다. 여타 기능, 부수 기능을 외부에 위임하는 거야. 됐지? 이건 틀렸죠. 핵심 기능은 내가 하고 여타 기능, 생산이나 포장, 판매, 홍보 같은 것을 외부에 위임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틀렸어. 자, 이제 테스포스와 이제 프로젝트 팀인데, 자, 이거 봐. 어떤 조직이 있어? 두 조직만 된다면 그냥 연락 책임자가 하면 돼요. 근데 두 조직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단 말이야. 이러니까 연락 담당자로도 해결을 못 해요. 직접 접촉 안 될 거냐. 이러니까 여기 부서의 대표를 뽑는 거야. 대표를 뽑아가지고 사람이 모인 거예요. 사람이 모인 다음에 요 문제를 해결하면 해체되는 거예요. 됐지? 테스포스. 해체되는 게 문제다. 자, 부서들을 횡적으로 연결한 거 맞고 현안 문제를 해결합니다. 목적이 달성되면 해체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직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인 거고 임시적으로 요 문제 해결하고 해체되는 게 바로 테스포스예요. 유지된다 해서 틀린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든지 또 어떤 혁신 업무가 있다면은 이거는 조직을 만들어요. 그렇지? 어떤 특정 업무를 혁신 업무야. 또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일단 이 조직에서 탈퇴를 시킨 다음에 여기다 파견을 해. 파견이 아니라 전임을 시켜요. 전임을 시키지만 나는 그래도 A부서 소속이고 B부서 소속이고 C부서 소속이에요. 여러 부서 관련돼 있는 혁신 관리란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 속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보고 라인은 유지되고 있고요. 요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때는 다시 원상 복귀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테스트포스보다는 좀 더 장기적이야. 장기적이고 어떤 혁신 업무라든지 특정 과업을 위해서 파견된 게 아니라 전임직으로 일을 해요. 그러다가 요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른 문제 맡을 수도 있지만 만약 끝났다면 원상 복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고 라인은 유지하고 있지만 왜? 어쨌든 여러 부서와 관련된 거니까.
관련된 거니까 보고 라인은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조직이야. 독립된 조직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비교됐을 때 얘가 좀 더 장기적이고 얘가 단기적이고 얘는 인적이고 얘는 물적이고 얘는 원소 속에 그대로 있으면서 파견된 거고 얘는 원소 속에서 나와가지고 요 조직에 전임을 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 부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온 애들이 여기에 연결은 돼 있겠죠. 연결은 돼 있겠지만은 여기 속하는 게 아니라 이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독립된 조직으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었을 겁니다. 딴 게 답이 없지 않았었나요? 1번, 2번, 3번에 답이 있었을 거고 여기 없다면 과감하게 4번 찍어야 될 겁니다. 1번, 2번 찍으신 분 없을 거고 3, 4번 놓고 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됐지? 자, 나왔으니까 이제 꼼꼼하게 이제 틀지 마시고요.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배울 때는 이건 장방형, 방형, 이게 위에 게 방형, 장방형 이렇게 외웠어.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자,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조직발전론입니다. 얘가 행정학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가치관, 태도를 바꾸는 훈련이에요. 조직발전론. 그치? 감성훈련이 대표적이죠. 감성훈련. 실험실에 가가지고 10명의 10여 명의 낯선 사람들이, 소수의 낯선 사람들이 실험실로 가되 거기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뭘 한다는 거야? 타인을 이해하는 기법이죠. 그리고 감성훈련의 공통점 전부 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자, 팀 발전은 맥그리거 말했는데 아예 대놓고 팀 발전하자는 거야. 팀 만들자는 겁니다. 키워드가 팀 발전은 협조 관계 형성하는 강력한 팀을 만들자는 거고요. 역시 이제 조직 인사가 따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책에 다 있죠. 행정학에도. 태도조사 환류는 여태까지는 하급자 의사만 모았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하급자, 상급자 의사를 다 모아요. 그리고 서로 돌려보는 거야.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급자가 상급자 견해도 보는 거고, 그다음 동료 견해도 보는 거고, 그다음에 하급자도 보는 거고요. 이러면서 전체 환류시켜가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태도조사 환류 기법이에요. 그렇지? 감성훈련,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태도와 행동을 반성한다. 자기를 성찰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이렇게 소수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주로 낯선 사람들이에요. 근데 과정 상담이 뭔지 몰라도 그치? 업무 처리 과정이 아니라니까 대인 관계 개선이에요. 그치? 개인 집단의 업무 처리, 업무 능력을 키우자는 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자는 기법이에요. 타인을 이해하자 기법. 그래서 이건 뭐가 틀렸다? 인간 관계의 과정을 개선하는 거지, 어? 업무 처리 과정을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됐죠? 변화 담당자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내부라는 게 요 조직 안에 있다는 건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라는 건지 이런 표현이 잘 없더라고요. 제가 배웠을 땐 조직 발전론은 외부 전문가가 들어와 가지고 한다고 배웠어요. 외부 전문가가. 외부 전문가가 들어와가지고 요 가치관 태도를 바꾸는 건데 조직 발전론의 기본 개념이 그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과정 상담도 아마 변화 담당자가 있는 건 맞는데 그치 이 담당자가 요 안에 들어와서 과정을 상담해 주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이 내부 사람인지 외부 전문가인지 그치 이렇게 봤을 때는 외부 전문가로 봐야 돼. 왜 인사 행태론 전문가가 와야 되니까 우리 조직이 업무 처리할 때 행태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모은영이라든지 이런 분 초빙해가지고 인간관계 개선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도 이 과정 조직 안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부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행태과학 전문가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보통 조직에 행태과학 전문가가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다음에 이런 걸 한다고 그래요. 됐습니다. 내부라고 해도 꼭 틀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변화 담당자가 있다는 거고 얘도 감성 훈련도 마찬가지야. 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어. 행태과학 기술자가 있습니다. 자, 뭐가 틀렸다? 업무 처리 과정이 아니라 인간 관계 과정을 개선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조직 발전론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은 글쎄요, 업무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개선 기법인데 하고 찍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태까지 나온 문제 중에서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정 상담이 뭔가를 잘 물어본 적은 없었으니까 그래요. 역시 인사 조직론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모호성은 시험에 나왔죠. 지시 모호성은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거야. 내가 이거 보면서 참 말도 우선순위는 목표가 여러 개인데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은 거고요. 사명위에는 조직의 사명을 모르는 거야. 반면 이거는 평가 모호성이에요. 이거 문제 옛날에 나왔을 때
책에 있는 거거든요. 참 그 개념 정의가 참 그렇다. 어떻게 우선순위는 우선순위가 뭐해서 우선순위 뭐성이다. 그치? 행정학이 뭐냐 물어보니까 행정은 행정학을 연구한 학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잖아, 지금. 그래서 비판을 했었는데, 근데 어떡하겠어. 여기 대학 교직에 나와 있는데요. 지시는 키워드가 뭐다? 지침이야. 지침이 모호하다. 우선순위는 목표가 여러 개다 보니까 목표의 우선순위가 모호하다는 거고요. 사명 이해는 조직의 비전이나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 평가 모호성이 들어와야 돼. 위임 모호성이 아니라 평가 모호성입니다. 됐지? 답은 4번이었습니다. 기출 문제였어, 이것도요. 이것도 쉬웠죠. 요새는 성과 평가에 오류가 나오고 오류를 해결하는 기법으로 연결시켜요. 도표식은 해결책이 아니야. 모든 게 도표식의 문제 때문에 다른 게 나오는 겁니다. 도표식 때문에 연쇄효과든 분포상의 착오든 전부 도표식의 문제 때문에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치? 관대와 엄격화 집중화 분포상의 착오야. 그치? 절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한 곳에 쏠려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방지하려고 SABC에다가 비율 분포를 주잖아. 상대평가 강제 조심의 선택법이 아니라 배분법이라고 그래요.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강제 배분법입니다. 이건 맞았죠? 밑에도 마찬가지야. 집중화든 관대화든 엄격화든 상대평가인 강제 배분법. 다음 연쇄효과는 뭡니까? 앞에 있는 A란 요소가 B란 요소에 또는 A의 B가 C에 이 요소끼리의 문제야. 서로 논리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데 또는 내가 제일 중시한 A 요소가 우수한 점수 받으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평정 요소의 문제겠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을 가지고 모든 평정 요소를 다 보는 게 아니라 A란 요소를 가지고 다 본 다음에 끝내고 다른 용지에다 B란 요소를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소 사람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정 요소별로 A를 가지고 모든 사람 다 평가하고 그다음 끝난 다음에 B를 가지고 모든 사람 다 평가한다면은 요 A란 요소가 B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또 용지를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강제 선택법이에요. 그렇지? 이 연쇄 효과든 또는 관대와 이런 효과든 전부 도표식의 문제점입니다. 이 도표식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걸 해결하려고 다른 게 들어와요. 그렇지? 근접 효과는 뭐다? 첫머리 효과다, 막바지 효과죠. 근접 효과니까 막바지 효과겠네. 시간 오차야. 사람이 1년에 모든 걸 다 기억 못 하다 보니까 특정 시점의 업무만 기억하는 거예요. 성적만. 이걸 막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기록하는 중요 사건 기록법. 그 다음에 MBO 방식, 독립된 평정센터. 이게 바로 해결책입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근평의 오류하고 해결책을 묶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 이제 다 같은 지문들이니까 연결도 시켜놔야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제도. 행정부 인역처에 있어요. 인역처에 있고, 이걸 거쳐야지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행정심판제도 맞고요. 행정심판, 이건 행정소송 전치주의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구속력이 있다. 처분청을 지속합니다. 소속은 인역처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이야. 인역처장이 차관급 정무직이죠. 소청심사위원장도 정무직이에요. 됐지? 정무직 맞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소청심사위원회는 신분상 불이익이에요. 징계, 그 다음 징계, 그 다음에 직권면직, 직위해제, 이렇게 신분상 불이익, 뭐 휴직이라든지 강제휴직이라든지 이런 휴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신분상 불이익이야. 이러니까 어, 그 근무 조건이라든지 자기 신분과는 무관하잖아요. 근무 조건. 인사관리는 모르겠어요. 인사관리를 통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다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불만은 아니야. 불만만 가지고는 소청할 수 없어. 불만 있다고 해서 내가 징계받은 것도 아니고 직위해제 받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휴직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신분상 불이익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인사관리는 모르겠어요. 이 인사관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근무 조건은 안 그래요. 이거는 신분상 불이익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충 처리의 대상은 되겠지만은 소청 심사는 안 됩니다. 근데 인사관리를 통해서 뭐 휴직을 줬다든지 인사관리를 통해서 뭐 저기 전직을 전보를 보냈다든지 이러면 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글쎄 인사관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상이 안 됩니다. 누구는 안 된다. 근로조건이라든지 단순한 불만사항은 신분상 불이익과 무관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보통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태까지 승진제도, 승진이 인사관리라면 소청심사 안 되겠죠. 경력평정, 근평제도, 이런 게 인사관리라면 소청심사가 안 됩니다. 됐지?
이거는 신문상 불이익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변상 판정. 이것도 안 되고요. 법률 개정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든지 이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내가 애워달라는 게 근평하고 경력 합쳐지면 승진이거든요. 여기다 변상 판정까지만 좀 외워달라고 그랬죠. 자, 어쨌든 답은 옳지 않은 건 4번이 틀렸습니다. 신문상 불이익만 된다는 것. 자, 그다음에 개선과 참모도 쉽죠. 개선이 직접 인력이야. 결정권, 집행권이 있습니다. 참모는 조언만이지 집행권이 없어요.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맞고요. 권한은 개선한테 주어집니다. 전결권, 위임권 해가지고 권한과 책임은 개선. 반면 참모는 최종 책임지지 않습니다. 조언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결과 개선이 직접 인력이고 참모가 간접 인력이야. 법률상 개선은 보조기관, 장관, 밑에 있는 차관, 차장, 실장, 국장, 과장 이런 분들. 참모는 차관보, 담당관, 심의관, 정책관, 홍보관, 관관관, 비서들 이런 분들이 간접 인력이죠. 3번 틀렸습니다. 개선이 수직적으로 질서 잡혀 있으니까 안정적이에요. 서열 잡혀 있으니까. 책임이 명확하니까. 반면 참모는 없는 걸 막 조언하고 만들다 보니까 좀 더 신축적이고 지네끼리 서열이 없단 말이야. 좀 더 동태적이라는 겁니다. 됐지? 답은 3번 틀렸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자, 역량 평가하겠습니다. 역량. 이거 역량은 내가 금평과 비교한다고 그랬죠. 과거 성적을 통해서 승진을 한단 말이야. 근데 승진을 했는데 앞으로 담당할 일을 못 해버려요. 그럼 과거에 잘한 거지 앞으로 일을 잘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러니까 승진하기 전에 네가 앞으로 담당할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미리 검증해 보겠다는 거야. 이게 역량평가야. 그 역량은요. 내 선배들 이미 내 승진했을 때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고성과자가 보이는 행동을 이 사람이 얼마나 보이는가 그 얘기예요. 당연히 승진 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급하고 고위공무원단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다른 공무원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됐지? 자, 얘는 모의센터, 모의실험센터로 가요. 그지? 다수의 관찰자가 있고 여러 개 실행 과제가 있고 그지? 여러 명의 관찰자 실행 과제를 보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화되었다는 것은 변수를 똑같이 만들어 줘야 돼요. 그지? 평가 대상자가 있는데 누구한테는 되게 유리한 거, 누구한테 되게 불리한 걸 만들었다면은 이건 그 사람의 역량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이러니까 외적 변수를 다 제거하고 동일한 상황 만들어줘야 되겠죠. 구조화된 모의 상황, 외적 변수를 제거한 모의 상황 만들어가지고 그 행동을 여러 명의 관찰자가 직접 관찰해요. 또 실행 과제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실행 과제를 얘가 하면은 평가자가 직접 관찰해가지고 합의하는 겁니다. 3번 틀렸죠. 과거 성과 아니라니까. 과거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 대신 역할 수행. 서류함 기법 뭐냐면요. 딱 가보니까 내 자리에 서류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야. 이 사람이 이걸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해결하는가?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치? 개인적으로 저한테 메일을 주신다면 내가 하루에 뭐 10문제든 20문제든 메일을 막 보내놓는 거야. 문제를. 그리고 당신들이 나한테 한 걸 나한테 보여줘봐요. 문제도 풀어보고 요점도 정리하고 피드백을 하자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내가 만약 부족한 게 있다면 내가 좀 조언해주고 다시 그 다음날 나한테 메일 보낸 친구들은 또 10문제 보내주고 또 그 다음날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서류함 기법이에요. 문제를 말 그대로 그 서류함에 막 집어넣어 놓는 거야. 이걸 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됐죠? 역할 수행도 마찬가지야. 네가 앞으로 담당할 일을 한번 시켜보는 거야.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역량평가는 답이 3번 틀렸습니다. 금평과 비교하라고 했어. 과거 성적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담당해야 될 일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역량이야. 과거 성적이 좋다고 해서 앞으로 일 잘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액션 러닝은 강의와 다르죠. 강의는 내가 지금 하는 거야. 강사가. 그지? 문제도 주고 답도 줘버려요. 이게 강의식이에요. 공급자 중심의 교육훈련이고 강의 백날 들어봤자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의미가 없잖아. 이건 지식의 전달밖에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실제 문제를 던져줘요. 문제를 던져준 다음에 그치? 소집단 형성해가지고 문제를 던져주고 얘네들이 어떻게 스스로 해결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문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좋은 문제를 던져 줘야 되고
그래서 적절한 질문과 성찰, 적절한 과제야. 네가 스스로 개인이야 집단이야 소집단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내가 조언해 주겠죠. 내가 500문제든 1000문제든 먼저 던져주고 너네가 풀어보고 해결해보고 안 되는 거 위주로 내가 조언해 주는 겁니다. 밑에 있죠? 이런 전문가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푸는 사람인데 전문가겠죠. 숙련된 그 업무의 전문가가 조언해줘요. 근데 얘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던져주고 얘가 스스로 해결하게 하고 안 되었을 때만 조언한다는 겁니다. 근데 역량 모델은 이 액션 러닝이 아니라 역량 평가겠죠. 이거잖아. 어떤 역량이 있는가에 대해 역량 모델을 수립한 다음에 이 친구들한테 거기에 맞게 이제 교육 훈련한다든지 보겠다는 겁니다. 1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1교시로 하겠습니다. 좀 다음에 요 끝난 다음에 이제 16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